이어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최고회의에서 이낙연 대표의 그 출마 후보 등록 준비 시작과 함께 우리 당의 선대위 체제 전환을 국민과 당원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구의 구성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기구에 구성된 내용에 인선을 채우기 위한 작업을 착실하게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도 누구라도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과 아이디어를 이번 대선에서 한번 발휘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각오가 있는 분들은 중앙당으로 연락해 주시고 직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선대위가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처럼 반드시 좋은 결과로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저 역시도 지난 총선 이후에 사실상 모든 의지와 의욕을 상실한 채 잠시 정치적인 공백기를 갖고 있었고 비대위 활동 과정에서도 그나마 제가 총선 백서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특별하게 의욕이나 투지가 없었습니다만 얼떨결에 제가 당대표를 맡고 나서 책임감으로 이 당을 이끌어 오면서 지난 그 계엄령 전에 우리가 서로 약속한 대로 5%의 지지율을 우리가 2주 동안 확실하게 이준석 당을 0.1% 차이로 연속 2주 누르면서 그 기록을 했을 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5만 원, 50만 원, 500불, 50불 이렇게 당비 납부 릴레이 운동을 전개해 주신 것을 보고 정말 감동이었고 힘이 났습니다. 그러한 저력과 열정을 에너지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천신만고의 고비를 거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원 동지들의 끈기 있는 그런 집념과 그리고 열정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으로서의 실천 이것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마침내 선대위까지 구성을 하고 이낙연 전 총리님의 출마를 앞두고 있고 의석은 하나도 없지만 매우 전국의 태풍의 눈으로서 정치판의 재평과 그리고 대선판의 판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렛대의 역할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기적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회고를 하게 됩니다. 특히 또 이번 이낙연 대표님의 출마를 앞두고 당연히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대선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시고 자발적으로 당비와 후원금을 납부해 주시고 또 웹자본을 스스로 만들어서 바이러를 통해서 한 푼이라도 더 힘을 합치자라는 그런 모임과 운동을 제가 목도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꾹꾹 눌러 참았다가 우리가 대선에 출발을 할 때 말씀드리고 그리고 좋은 결과로서 우리 함께 좋은 유정의 미를 거두고 만세를 부를 때 여러분들께 큰절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정대철 헌정회장님을 뵀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님이 한덕수 대행도 언급을 하시고 우리 이낙연 전 총리도 언급을 하셨고 또 지난 4월 17일 개헌연대 범국민 통합 후보 국민대회에도 참석을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몇 차례 통화는 있었습니다만 어제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정대철 회장님이 몇 번을 놀라셨습니다. 지난 4월 17일 날 우리 대회장에 오셔서 한 4, 50명 모여 있나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들어왔더니 들어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특히 그 열기가 너무나 대단해서 참으로 감동받았고 놀라운 집회이고 대회다. 그리고 그 내걸은 집회의 의미만큼이나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런 반응과 그런 의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 사실은 정대철 회장님이 바로 약속이 있어서 5시 전에라도 본인이 간단하게 인사말만 하고 가시기로 했었는데 감동을 받으신 결과 최종적으로는 45분을 머무시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사실상 대회를 전부 참석을 하시고 가신 것이고 지난 월요일 날은 민취업 지도부와 저희가 오찬하는데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유준산 전 총재의 주도사를 맡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모든 그 의논과 결정은 자기는 무조건 동의한다. 그리고 개헌이 지금 현재 최고의 절호의 기회이고 개헌을 통한 정치적인 연대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게 남기셨기 때문에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또 지난 4월 17일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대철 회장님이 다시 한번 3번을 깜짝 놀랐습니다. 4월 17일 날은 한 번 놀랐지만 제가 지난해 5%, 5.1%, 5.2% 이렇게 2주간 계엄 직전까지 0.8%에서 지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고 그리고 지난 산불 재난 때 산불 재난 지원금을 24시간 만에 5천만 원이 넘는 액수가 모였다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얼굴이 붉어지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원 그리고 민주 연립 정부 수립을 위한 당원들의 열망을 담은 후원금과 당비 납부 릴레이 현황을 듣고는 다시 한번 표정이 완전히 변하고 팔을 벌릴 정도로 리액션이 크게 깜짝 놀라셨다는 말로 우리 당원 동지들의 지금의 열기와 그리고 릴레이 당비 납부와 후원금 납부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여튼 놀라운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가열차게 우리 이러한 열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비판을 아부 기회로 쓰는 민주당은 비판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임을 좀 깨달아 주기를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 측이 기울어지다 못해 뒤집어진 운동장, 민주 없는 민주당 경선이라고 규정했던 이재명 추대식이 끝나자마자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총통제 수립에 이낙연 대표 출마가 가장 위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최대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그들 자신들이 받아야 할 비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청과 아부, 절대 권력의 문화만 남아있는 가짜 민주당에서 나오는 비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대로 돌려받아야 할 공격을 보고 있으면 사실 치열한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와 한덕수 대행의 연대로 인해 다 된 밥에 코 빠뜨릴까 전전긍긍하는 모습과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품격과 소양과 경륜과 경험을 갖춘 두 총리의 연대는 상식과 정상이 파괴된 현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세밀에는 상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누구와도 연대 가능성을 열어둘 것입니다. 지난 17일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 추대식 수락연설에서 지난 대선 패배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를 놓친 뒤입니다. 아무도 그 발언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심 있게 봤습니다. 내 탓이다. 지금 와서 해봤자 3년이 지나버린 지금 와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선 패배 책임을 떠넘기고 이낙연 총리에게 갖은 비방과 악마화했던 그런 과오와 오류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 당사자에게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여전히 그들의 진심과 그리고 이재명 정치 행태의 본질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사과 한마디 없이 굳이 대선 패배를 입에 올린 이유는 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자신의 흠 때문에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다르게 준비했다라는 나름의 신호를 주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낙연에게 책임을 돌려온 개딸들의 행태, 호남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한 가스라이팅과 기만, 여기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내 탓이다 라고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위선적 서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호남 민심도 이제는 가스라이팅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이미 제2, 즉 이낙연이 이재명을 제압한다라거나 이민, 재민, 세밀의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긴다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낙연 출마와 한덕수 대행과의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친명, 비명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에 대한 아부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을 팔아서 세밀의 민주당을 거래 물건으로 삼아서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자발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역시 수령님의 지시를 받은 기획 공작 같다라는 냄새가 너무나 짙게 납니다. 다양성을 말살하고 반민주적 리더십이 들어선 민주당 안에서 줄서기 경쟁을 하는 것은 결국 양심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며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호남을 입에 담을 자격도 없습니다. 알량한 감투 떡고물에 눈이 멀어서 국민과 양심 그리고 자신의 일생과 인격까지 깡그리 배신하는 모습을 국민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일생과 그리고 자신들의 양심과 자신들의 소신을 이낙연과 세미래를 물건 삼아 이재명에게 갖다 바치는 이와 같은 아부 거래 이제 그만두기를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10배, 20배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2015년도 2월 7일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도 그때 문재인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모욕도 참배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분위기는 그러한 주장이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표가 박정희, 이승만 모욕을 참배했을 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를 참배한 격이다 라고 문재인 당시 대표를 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배에 불참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정청래 전 최고위원입니다. 이재명이 똑같은 참배를 하고 있고 똑같은 참배를 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그렇게들 다른 행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이와 같은 문재인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똑같은 행보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저격을 하고 나서고 이재명 대표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을 지키며 그야말로 쯧 했는데 본인은 찍 소리 한 번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을 공격하고 이낙연을 팔아서 이재명에게만 아부하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낙연과 새미래민주당을 저격하고 공격하는 것이 다 이런 자기 모습과 이런 행태를 기반으로서 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은 끄떡도 없고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구나. 자기의 일생과 자기의 인생 그리고 자기의 처신과 행태를 그대로 이낙연을 팔아서 내뱉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15년 당시에 그 이른바 저는 결기와 기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동료로서 그 당시 동료로서 그 기백과 결기가 모두 어디 가고 아청과 아부만 변질된 이와 같은 비굴함 민주당 전반에 이와 같이 바뀌어져 있는 이 비굴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핵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제가 소상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민주와 이낙연을 팔아먹으면서 아첨하는 행태는 참으로 추하기도 하고 혐오감을 자아냅니다. 민주주의는 아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부와 아첨으로 세워진 일극체제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아첨꾼들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더 이상 새민주와 이낙연을 이재명에 대한 아부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선을 넘기를 바랍니다.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은 그들의 소양이고 그들의 인격에 맡기는 문제여서 하지 말라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첨과 아부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강아지들이 손 빨듯이 그냥 빨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애매하게 엉뚱한 떨어져 있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을 갖다가 희생의 제물로 더 이상 삼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선을 넘게 되면 결코 만만치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미영 공동선대 부위원장님의 말씀이시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새미래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켜봐 주시는 당원정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대원 선대 부위원장 이미영입니다. SK텔레콤에서 현실의 인감 도장이라 할 수 있는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약 2,200만 명의 가입자가 금융사기를 포함한 각종 범죄 위기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KT를 사용하는 모두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해야 할 상황에 부딪혔지만 SKT의 대처는 상상 이상으로 무책임하고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안 사고를 인지하고도 하루 이상이 지나서야 관련 기관에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도 타 기관과의 지원과 피해 정보 공유를 거부합니다. 사고 사실조차 접근성 좋은 문자보다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고객센터 앱에 먼저 공지했고 유심 교체 역시 우편이나 택배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며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도록 안내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지원을 거절하고 주판만 튕기다가 전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도쿄전력의 오만함과 무책임이 떠오릅니다. 반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은 정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며 병원 시스템 전면 재정비와 피해자의 확실한 지원,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당시의 사과문과 대처는 지금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로 유명합니다. 어느 쪽이 더 상식적일까요? 둘 중 하나의 손을 잡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책임을 지기보다 남 탓을 먼저 합니다. 불리한 여론은 업무로 몰고 재판은 정치 탄압이라며 무력화하려 듭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당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경선 절차마저 형식적인 쇼로 만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표를 위해 말을 바꾸는 모습은 너무 흔해서 뉴스조차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위기 앞에 침묵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총리 시절 코로나와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중심을 잡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행보로 한결같은 존재감을 보입니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사람도, 기업도, 정치도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상식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를 원할 뿐입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조직을 망치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또다시 법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범죄자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병들게 하기 전에 상식적인 판결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진해천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손으로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겠지만 정작 민주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보다 애초에 민주화가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내란극복이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지만 정작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권력을 남용해서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심화시켰고 계엄령의 주요 유발자였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선대위 모토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이어나가면서 입으로는 통합을 외치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얄미운 민주당입니다. 예를 들어 그저께 1조 원 지역화폐 추경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내란의 공범 내지는 내란 세력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뭐라고 하는 격입니다.
자기 냄새는 자기가 맡을 수 없듯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번뇌에 빠져 삶을 헛되이 살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엄만 쌓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들 뿐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폐악한 행동을 우리의 얼과 마찬가지인 헌법으로 바로잡게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폐악, 일생에 걸쳐 겹겹이 쌓고 지은 범죄로 일그러진 이재명 후보도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 대법원의 대법관 전원 12명의 합의로 이 후보의 기나긴 어리석은 정치를 끝내게 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 법치국가로서의 수구함을 다시금 다져야 합니다. 이렇게 악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새 대통령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해야 합니다. 선의 정치, 선의 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갈 사람, 개헌으로 임기를 단축하여 3년간 여야 거국 연합정부와 다당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서영 부위원장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선대위 부위원장 서효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해온 사랑하는 새미래민주당 당원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기다려온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대선만큼은 거짓과 기만의 정치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더 이상 내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재난 현장에서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낸 인물, 낙후된 지역의 농업과 관광을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끈 인물, 사회 갈등을 줄이고 국민과 소통하며 통합을 실현한 인물. 이렇게 새미래민주당에는 실력과 도덕성, 신뢰까지 검증된 준비된 후보가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민주당은 또다시 무분별한 비난과 음해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두려운 상대라는 반증을 의미하고 이런 모습은 민주당 스스로 긴장하고 있음을, 그리고 국민 앞에 비겁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경선은 개딸추대 경선이란 오명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재명 독주체제는 이미 국민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재명의 독주를 막고 나라 살리는 데 온 몸을 다 던지는 새미래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대세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는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인 유죄를 2심에서 엉뚱하게 무죄로 확정되며 법조계 전문가들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의로운 판결은 사회 갈등을 줄이고 불공정한 판결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까지 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함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물려준 이 나라를 우리도 자녀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줄 잘 서는 사람만 성공하는 세상, 거짓이 이기는 사회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며 자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절박함이, 정의에 대한 간절함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대한민국을 가장 대한민국답게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야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무너진 외교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에 희망을 심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나라를 지킬 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양정 공보단장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식 회의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 저도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낭독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대선 출마 결심이 전해지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추하다고 노골적인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내란 세력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호남을 입에 올리지 말라며 지역 감정을 들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국민 배신, 국민에 대한 도리 운운하며 자신들만 애국자인 양 허세 가득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급기야 남은 여생 조용히 살아가시라는 악담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쏟아진 말들입니다. 그 속내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향한 정성 가득한 충성 맹세이거나 아니면 의석 하나 없는 작은 원외정당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정말로 두려운 탓입니다. 지난 대선 자신들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겨준 0.74%라는 수치가 만약 이낙연이었다면 거뜬히 넘을 수 있는 허들이었다는 것을 그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낙연의 규환에 마치 순번을 정하는 호루라기라도 불린 듯 줄줄이 튀어나와 지저대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있자니 그저 공포에 질린 충성견들만 떠오릅니다. 앞다투어 건강거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두렵고 위협적이라는 방증일 뿐입니다. 또 그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말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당 지도부에 줄선 의원들, 개딸이라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식 파시즘에 지친 진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것뿐입니다. 그대들이 그리 사랑에 맞지 않는 이재명 후보가 2015년 8월 18일에 SNS에 올린 명문이 온라인상에서 다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를 공격하는 한 의원의 게시물에 달린 댓글을 제가 그대로 반사해 드리겠습니다. 남이사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던 파츠로 매주를 쓰던 신경 끊으세요. 역사는 언제나 악다구니 쓰면서 남을 위협하는 빌런이 아니라 묵묵히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조롱하는 바로 그 사람이 조만간 민주당을 가장 뼈아프게 할 테니 딱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뉴스핌에서 오셨어요? 광주 KBC. 뉴스핌과 KBC에서 오셨구나.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 뉴스핌에서 4월 17일 날 우리 이낙연 상임 고문님의 시국과 관련된 압축된 그 제안과 발언에 대해서 그걸 녹화로 재생시켜 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300만을 돌파한 것 같습니다. 뉴스핌만으로는
200만 가까이 이제 됐다고 보여지고 뉴스핌의 영상이 이게 바이럴이 돼가지고서 300만 이상을 돌파하는 그런 신드롬의 현상의 파괴력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1차 선대위 회의인데 선거 얘기보다도 이 이재명 당의 인신 공격성, 적반하장성 공격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중대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진행될 선거 구도를 상당히 사전에 암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 작지만 알찬 새미래민주당 선대위 1차 회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천박함과 그리고 경솔함과 경망스러움의 끝판왕이 모여있는 그런 후보와 정당, 그리고 이제 내란은 종결됐고 그리고 시대적 요청인 윤석열은 파면됐고, 그런데 윤석열과 함께 공생해온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오히려 후보가 돼서 가장 강력한 그런 정권, 윤석열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후임자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가 사실은 국민들의 지혜롭고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구도는 불법과 합법, 법치와 반칙, 그리고 변칙과 준법의 대결이고, 불법과 그 불량을 반칙을 가리기 위해서 연대한 방탄연대와 준법, 합법 연대와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대행 사직과 출마가 구체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본 원칙에 한덕수 대행이 동의하고 손을 내밀게 된다면, 그래서 손을 잡게 된다면 이른바 합법과 준법과 그리고 아주 우수한 지금 시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춘 모범생들과 그리고 불법과 반칙과 그것을 여러 가지 교묘한 술수로 가리고 피하고 방탄해온 인물과 세력 간의 불량배라고 볼 수 있겠죠. 세력 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런 점이 오늘 우리 새미래민주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1차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소양과 품격과 그리고 무거운 경험과 경륜을 갖춘 이낙연 전 총리와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손을 잡는다면 아마 사람들이 참 신중한 사람이다. 이낙연 대표는 엄근진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서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한덕수 대행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신중한 남자들끼리의 연대가 이루어지면
불안과 혼란, 공포의 위기를 안정감 있고 그리고 차분하고 일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정상적인 국가를 만드는데 엄청난 지름길이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과 악 그리고 쭉정이와 알짜배기를 진정으로 잘 골라내시는 시간이 마침내 도래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좋은 선택과 그리고 끝까지 지켜보시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선택하거나 섣불리 포기하거나 섣불리 체념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예,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팀 KBC 감사합니다. 네.